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하면서 이들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동맹 확대, 또 국방부 자체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6일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We also face continued threats from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at require our constant vigilance.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노력이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와 동맹 구축, 국방 개혁을 꼽았습니다. First, we are strengthening military readiness and investing in the modernization of a more lethal force. Second, we are building alliances and attracting new partners around the globe. And third, we are reforming the department for greater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국이 이란과 북한 문제 등 단기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해 있던 18년 동안 중국은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면서 장기적 위협에 대한 경계 역시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Iran is right here in front of us and North Korea over here is right in front of us and we have to deal with terrorists and all that. If we keep focusing on the near term, we will miss the long term and we will fall irreversibly behind.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군사력 전문화, 새로운 현대화 전력 구축 등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에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계획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체코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주재 북한 대사에게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6일 김평일 전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느냐는 BOA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들은 계속 진행 중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점을 당시 김 대사의 임기 마지막 시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또 김 전 대사가 지난해 11월 4일 북한으로 귀환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신임 대사와도 관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발병해 각국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북 지원 단체 활동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국 외교관의 출입국까지 막으면서 유엔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인도 지원 단체들의 방북이 연기돼 북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신청된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면제 대상 단체는 세 곳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세계보건기구 WHO, 북한 결핵 환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는 유진벨 재단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11만 달러 상당의 손수레와 삽, 곡괭이 등을, WHO는 청진기와 휴대용 복부 초음파 검사기 같은 의료 지원 물품을 북한에 수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각국으로 확산하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지원단체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바짝 긴장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교관의 출입국까지 제한하자 이들 단체의 방북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국 친후봉사회 AFSC는 앞서 면제받은 농업 지원품 등을 가지고 북한에 갈 예정이었지만 4월로 방북을 연기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결핵치료 의료활동 단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북 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일정을 얼마나 지연시킬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대표부는 BOA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1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WHO는 북한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 등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북한 보건성은 열이 있고 기침하는 환자 등을 격리 치료하고 있다고 밝혀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전염병 실태 등 내부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편 북한에도 전염병 방역 시스템이 있지만 진단 장비와 격리 시설 등 지원이 없어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북한 출신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역 위생 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 전담 의사로 일하다 2012년 탈북한 최정훈 한국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6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국경 폐쇄 등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것은 방역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북한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와 육로를 봉쇄하는 등 평양 중심의 대응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겨울철 전염병 발병 사례를 보면 제어되지 않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확산되다가 봄에 따뜻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관련 국제회의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채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 드래곤X를 해킹해 약 7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또 지난 1월에도 잇따라 가짜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거나 위장 사이트를 개설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거래 정보를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관심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암호화폐는 데이터 분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해킹이 불가능한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거래소가 생기면서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들이 북한의 새 목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If you can hack an administrator of a cryptocurrency exchange, that in some ways may give you access to a large number of funds. And this specific APT group, the Lazarus Group, one of their main targets is cryptocurrency funds and banks. 기존 은행 해킹은 각국 정부가 통제하고 국제 통화는 흔적이 남는 만큼 해킹이 어렵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제의 주체가 없어 북한에게 손쉬운 해킹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암호화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North Korean specifically requested him to give his presentation on how crypto could be used to money laundering and sort of sanctions evasion, like specifically, because the direct quote was, "This is the topic that will resonate most with the North Korean audience."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그동안 국제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해킹 등으로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 추적이 어렵고 보안이 취약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려 정권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각국 정부의 해킹 방지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발 사이버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VOA에 북한이 각종 사이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의 이런 사이버 위협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6일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인 직원 9,000명이 일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기능은 마비 상태에 놓이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공백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해도 해오던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명분 없는 경제적 논리로 동맹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삼는 협상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양측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로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